녹음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식물원.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10m 높이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받는 구상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나무의 원 고향이 한반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자생 구상나무를 미국과 유럽의 수목 채집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특히 미국의 아놀드 스모거는 구상나무의 종자를 개량했습니다. 우선 10m 이상 자라던 나무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1000m 이상 고원에서만 자라던 특성도 바꿨습니다. 균형 잡힌 삼각형 모양의 지푸른 잎을 가진 잘생긴 구상나무는 결국 누구나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나무의 원산지인 우리나라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구상나무를 수입하고 있으며 재배용 구상나무는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랐지만 남의 것이 된 자생식물은 구상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라일락 시장을 석권한 이 꽃나무의 이름은 미스김 라일락. 수수꽃다리라는 원이름을 가진 우리의 자생식물입니다. 1947년 미국의 한 식물 채집가가 북한산에서 수수꽃다리를 채집해 종자를 개량했습니다. 꽃이 오랫동안 피고 향이 훨씬 진하며 아름다운 형태를 갖춘 새로운 라일락이 탄생한 겁니다. 이 채집가는 당시 자신을 도와준 한국인 비서의 성인 미스김을 꽃나무에 붙였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이 뿜어내는 진한 향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미스김 라일락을 수입해왔습니다. 수입에 쓰인 돈만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 이상 수입하는 백합은 야생화 참나리를 개량한 겁니다. 잉거 비비추라는 신품종으로 등록된 전남 흑산도의 자생식물 흑산도 비비추. 한 뿌리에 300달러를 호가하는 데이릴리의 원식물도 우리나라의 원출입니다. 모두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호적은 외국에 가 있습니다. 자생식물이 개량종으로 변해 역수입되면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오래된 현실입니다. 종자 개량을 통해 특허 등록을 한 식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생식물은 관상용만이 아닙니다. 식용과 화장품, 심지어는 신약의 재료가 되는 등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자생식물의 가치를 일찍 알아봤고 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진출해 새로운 식물종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치 있는 식물을 찾아내느냐인데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어떤 기본종들 수집하는 거, 그게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생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영 제국 시대 때부터 전 세계 식물종들을 다 수집하는. 이 같은 식물 전쟁은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을 갖고 먼저 행동에 옮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은 G2 국가인 중국. 하지만 1990년대 경제력이 미약했을 때도 중국은 이미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서둘렀습니다. 내몽고 사막 한가운데 현대식 건물이 있어. 그 당시 중국이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미약할 때인데 그런 현대식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는데 보니까 중국 과학원 내몽고 초지연구소예요. 거기 들어가서 어떤 식물이 어떻게 변이 되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요. 통마다 다 그 과학원 식물이 있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지만 당시에 그렇게 그 식물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생식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자생식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자생식물을 포함한 생물종의 외부 반출을 엄격히 규제해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1년이 돼서야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지정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 가치 있는 자생식물이 상당수 빠져나간 셈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생식물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사업단이 만들어져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축적했던 연구 성과들이 그대로 묻힌 셈이 됐습니다. 15년 전, 한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그 과기부 큰 프로젝트로서 자생식물 사업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나라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가 큰 프로젝트로 진행된 예가 있었습니다.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외면한 결과는 곳곳에서 부작용과 손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꽃축제. 튤립과 장미 등 크고 화려한 꽃 사이에 우리 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축제에 사용되는 꽃은 로열티를 주고 사와 길렀거나 수입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작고 아담한 우리의 야생화는 크고 화려한 꽃에 익숙해진 국민에게 오히려 낯설어졌습니다.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제한적인 탓에 점점 제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식탁도 로열티를 주고 사온 채소와 과일들이 점령했습니다. 취나물 종류 중 최고로 꼽히며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곰취. 맛과 향이 마늘과 흡사한 산마늘. 잎이 병풍처럼 넓고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병풍쌈. 얘가 병풍쌈이고요. 얘가 나물로 이제 강원도에서 많이 먹는데 맛있겠죠. 익숙하진 않지만 모두 우리 땅과 산에서 자라는 식용식물입니다. 하지만 수입산 채소에 밀려 식탁 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품 개발에서 뒤처진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한의학을 통해 약용식물의 효능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해외 기업이 파고들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고려 인삼이 그 효능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파마톤이라는 회사에서 진사나라는 이름으로 인삼 제품이 인삼 시장에 세계적으로 제1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참고로 인삼이 전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신종플루의 공인 치료제인 스위스 로슈의 타미플루. 중국의 팔각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 주 원료입니다. 로슈는 타미플루 하나로 1년에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천연물 의약품 1호 베러겐. 생식기 사마귀 치료제인 베러겐은 녹차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연매출이 17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약 160%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생식물은 미래 의학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제 노령화가 되고 또 살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그런 입장에서 어디에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자원을 찾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자생식물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항노화에 관련된 약을 만든다거나 혹은 우리가 많은 여성분들이 필요하는 화장품의 원료를 만든다거나 할 때에는 화학 성분을 원료로 하는 식품이나 약보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독성 없이 인류에게 좋은 먹거리라든가 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연구로 특허를 어느 정도 확보해놨기 때문입니다. 활용 방도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허권은 그래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을 활용해서
이미 특허 등록된 그리고 이미 기능이 저희가 연구 결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이런 회사들과 기업들과 잘 논의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생식물의 중요성을 이제라도 인식하고 연구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생식물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또 찾아낸 자생식물로부터 우리가 유효한 성분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라고 하는 데는 많은 연구비가 들어가고 또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좀 하신다면은 연구비나 연구 장비 또 연구 인원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하시면 천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보물로서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식물은 선진국에서 그린 골드, 녹색의 금덩어리로 불립니다. 하나하나가 수조 원이 넘는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원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그 약재가 아마 3, 4천억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산에서 재배하면 전부 외화 전략하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용식물, 식용식물이 전부 꽃이 좋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야생화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꽃도 예쁘게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약초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자생식물입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여린 듯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한반도의 자생식물. 하지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로 유출돼 로열티라는 빚으로 되돌아오는 실정. 그 어느 땅에서 자란 식물보다 우수한 특징을 보유한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